조국의 스피커는 왜 자기 편 앞에서만 꺼집니까? 처음부터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내부 성비위와 강미정 대변인의 폭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최강욱의 2차 가해성 발언 논란은 정의와 인권을 외쳐온 좌파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조국은 감옥에 있을 때도 정의의 스피커를 최대 볼륨으로 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진영의 문제 앞에서는 스피커가 꺼졌습니다. 침묵이 이어졌고 뒤늦게 내놓은 메시지는 원론과 면피였습니다. 이것이 내로남불의 현장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 불편한 진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정치는 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선은 언제나 내부 문제에서 들통납니다. 남의 잘못을 꾸짖을 때는 분노와 원칙이 넘치다가 내 편의 잘못 앞에서는 절차와 형식, 시간 벌기와 책임 회피가 튀어나옵니다. 조국의 태도는 바로 그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수감 중에도 그는 자신을 향해 정치적 탄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사면 이후에는 정의와 개혁을 다시 외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자기 당 안에서 자기 당직자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는 조국의 스피커는 이상하리만큼 고장이 났습니다. 비당원이라 개입할 수 없었다는 변명은 지도자로서 책임을 회피한 언어일 뿐입니다. 국민은 그런 얄팍한 변명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조국이 보여준 태도와 언어가 스스로에게는 끝없이 관대하고 상대에게만 매정하게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정치 지도자의 첫 번째 의무는 책임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조직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당적 유무는 본질적 변수가 아닙니다. 영향력과 상징을 가진 지도자의 한마디는 조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조국은 그 힘을 윤리와 원칙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흘려보내고 사건 처리에 절차가 있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마려운 정의의 잣대를 자기 편에게만 낮춘 대표적 내로남불입니다. 더 뼈아픈 대목은 최강욱의 언행입니다. 성비위는 누구에게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피해 당사자에게는 명예와 존엄, 안전과 삶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는 취지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안의 전체 맥락을 따져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정치인의 언어는 맥락 이전에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편에 서겠다는 방향, 2차 가해를 단호히 차단하겠다는 방향, 내부의 잘못에 더 엄격하겠다는 방향 말입니다. 그 방향이 결핍되면 어떤 수사와 논리가 덧붙더라도 그것은 결국 축소와 회피로 읽힙니다. 더구나 최강욱은 과거에도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한 방식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이는 실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좌파 정치가 약자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으려면 바로 이런 장면에서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해야 합니다. 조국의 뒤늦은 사과성 메시지 역시 핵심을 비켜갑니다. 그는 외부 인사가 중심이 되어 가해자를 제명한 것은 옳았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옳은 절차가 있었다고 해서 리더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회복 과정이 어땠는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내부에서 배은망덕 운운하는 조롱과 압박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바로 그 대목을 국민은 묻습니다. 조국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개입하면 절차를 무너뜨린다는 말은 지도자의 책임을 관료주의 논리 뒤에 숨기는 표현입니다. 절차를 존중하는 것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공정한 절차를 지키도록 독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도록 압박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은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뒤로 밀리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당을 흔드는 자로 낙인찍히고 조력자들은 징계를 당했다는 증언은 조직 문화의 병폐를 고발합니다. 인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가해자와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의혹은 절차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수개월의 지연 끝에 나온 제명과 자격정지는 사건의 성격에 비해 너무 늦고 약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국이 보여줘야 할 그림은 무엇입니까? 첫째,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조치입니다. 둘째, 사건 초기 대응의 실패와 2차 가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입니다. 셋째, 조직 내 권력 관계가 피해자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를 뜯어고치는 개혁입니다. 넷째, 그 모든 과정에 본인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조국의 메시지에서는 이런 리더십의 선명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좌파 정치가 늘 강조해온 것은 도덕적 우월성이었습니다.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고 기득권에 맞서겠다는 대의였습니다. 그러나 대의는 내부의 불의 앞에서 시험대를 만납니다. 내부 성비위에 둔감하고 2차 가해를 가볍게 여기고 문제 제기를 분란으로 취급하는 순간 그 대의는 공허한 구호로 전락합니다. 진보라는 간판은 윤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보는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합니다.
내부에서 더 엄격하고 자기 편에게 더 차갑고 피해자의 언어를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할 때 국민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로 판정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과 그 주변의 대응은 그 단어를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의 상식은 간단합니다. 같은 잘못에는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의는 편의에 따라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조직과 진영을 위해 개인의 존엄을 희생시키는 정치 문화는 반드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한 내부자를 벌주는 정당은 스스로의 미래를 벌주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추상적 구호가 피해자 앞에서 구체적 정의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권력 재편의 도구일 뿐입니다. 국민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을 보고 판단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진정으로 국민 앞에 설 생각이라면 관행적으로 하던 검토와 유감의 레포토리를 버려야 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실제로 시행해야 합니다. 내부의 악을 외부의 적보다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윤리심판과 인사 시스템에서 불신을 일으킬 만한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도자 본인이 책임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진한 점이 없는지 살피겠다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 기준을 다시 세우겠다,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권한을 걸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조국의 스피커가 왜 조용해졌는지 국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부의 불의는 외부의 적보다 더 다루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고치려면 자기 편이 기득권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 정의는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바로 팬덤과 진영의 도덕적 면허증이었습니다. 우리 팀이면 웬만한 문제는 덮고 저쪽이면 작은 흠도 산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쟁의 무한 반복과 공정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내부 비판을 허용하는 건강한 정치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를 배은망덕이라 부르는 조직, 피해자를 분란의 씨앗으로 낙인 찍는 조직은 결코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다워야 합니다. 보수의 책임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진보의 책임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의 책임은 내부의 잘못을 먼저 고치는 것입니다. 조국과 최강욱의 언어에서 우리가 들은 것은 책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변명과 축소의 언어였습니다. 국민은 그 언어를 너무 오래 들었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입니다. 내 편의 죄를 더 무겁게 보는 용기, 피해자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겸손, 제도를 바꾸는 성실함,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 어떤 미사여구도 국민의 신뢰를 되찾지 못합니다. 끝으로 이 사안은 특정 정당의 위기를 넘어 한국 정치 전반의 거울입니다. 권력과 팬덤이 결탁하면 피해자는 늘 뒤로 밀렸습니다. 이 구조를 깨는 첫걸음은 내로남불을 거부하는 시민의 상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잣대를 요구할 때 정당은 변합니다. 조국의 스피커가 자기 편 앞에서도 같은 볼륨으로 울려 퍼질 때 비로소 그가 말하는 정의가 현실의 정의가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왜 자기 진영의 문제에는 그렇게 조용합니까?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진실은 말보다 조용하지만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정의의 잔고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채워집니다. 조국과 진보 진영이 그 잔고를 채울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보여주기 바랍니다. 없다면 그 스피커는 영영 국민의 귀에서 멀어질 것입니다.